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은 아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뭔지 정말 아시나요?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부부의 건강과 행복을 연구해온 85세 박세훈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더 깊고 따뜻한 관계를 만드는 비밀입니다. 여성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고 부부의 시간을 다시 특별하게 만드는 법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40년간 저는 3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만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 관계는 건강과 삶의 질에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달았죠. 제 진료실에는 늘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입니다. 68세 김영철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43년을 아내와 함께 했지만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고백했어요. 여보, 당신은 늘 열심히 했지만 저는 사실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김영철 씨에게 큰 충격이었죠. 그는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지만 아내는 침묵 속에서 불편함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부 관계가 멀어지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낯선 존재가 되어갔죠. 여러분, 혹시 당신의 침실에도 이런 오해가 숨어 있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는 드물지 않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여성의 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무심코 상처를 주곤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은 그 오해를 풀고 부부의 사랑을 되살릴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저와 함께라면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기술,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도 함께 나눌게요. 자, 여러분이 오늘 가장 궁금해할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째, 여성의 몸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법. 둘째, 부부 관계를 깊게 만드는 5가지 황금 기술. 셋째, 침실 밖에서 시작되는 사랑의 비밀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한 기술을 넘어 아내와의 신뢰와 유대감을 되찾는 길을 발견하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함께 그 첫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한 순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깊이 연결하는 소중한 여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여정에서 한 가지 큰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바로 여성의 몸을 정복해야 할 산처럼 대하는 거예요. 마치 목표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야 한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여성의 몸은 정원이에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거닐며 그 아름다움을 느껴야 하는 곳이죠. 오늘은 여러분이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흔한 실수들을 함께 살펴보고 그 뒤에 숨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제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김민호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민호 씨는 40년 넘게 아내와 함께하며 늘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어요. 그는 아내를 기쁘게 하고 싶었고 그래서 침대에서 열심히 노력했죠.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털어놓은 말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늘 열심히였지만 저는 사실 아팠어요. 아내는 남편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 불편함을 오랫동안 참아왔던 거예요. 김민호 씨는 충격을 받았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열정이 오히려 아내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다는 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오해가 여러분의 침실에도 숨어 있지 않나요? 많은 남성들이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는 특정 부위,
부위에만 집착하는 겁니다. 특히 가슴, 그 중에서도 유두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김민호 씨도 그랬죠. 그는 가슴을 자극하는 게 아내를 기쁘게 하는 길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사실 유두는 매우 민감한 부위라서 너무 강하거나 반복적인 자극은 쾌감 대신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65세 이정희 씨는 남편이 늘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때마다 마치 기계처럼 느껴졌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말을 아꼈지만 마음속엔 외로움이 쌓여갔죠. 두 번째 흔한 실수는 클리토리스를 너무 강하고 빠르게 자극하는 겁니다. 많은 남성들이 클리토리스를 중앙 버튼처럼 생각해요. 여기만 누르면 모든 게 해결되겠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건 큰 오해예요. 클리토리스는 단순한 한 점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는 수많은 신경이 퍼져 있고 너무 강한 자극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죠.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남성 10명 중 9명이 여성의 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무의식적으로 불편함을 준다고 해요. 70세 박영수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저는 늘 빨리빨리 해야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내에게 상처를 줬다니 그의 눈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죠. 이런 실수들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죠. 많은 남성들이 성을 성과 나 목표로 여기곤 해요. 그래서 아내의 반응을 세심히 살피기보다 자신이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빠지죠. 하지만 여러분, 여성은 기계가 아니에요. 여성의 몸은 부드러운 손길과 따뜻한 마음이 닿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김민호 씨 부부는 대화를 통해 이 오해를 풀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솔직히 털어놓은 후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그제야 침실이 다시 따뜻한 공간이 되었죠.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중요한 건 그걸 고칠 용기예요. 저는 수십 년간 부부들을 만나며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보아왔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여성의 몸이 왜 이렇게 민감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내의 마음과 몸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풀어볼게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정원을 거닐어 보는 첫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여러분, 여성의 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섬세한 정원과 같아요. 이 정원을 이해하려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그 아름다움을 탐색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성학자 소피 비바르 박사는 이렇게 말했죠. 여성의 오르가즘은 높은 산 정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꽃밭을 부드럽게 거니는 여정이에요. 이 말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수많은 부부들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줬습니다. 오늘은 여성의 몸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 그리고 과학이 말하는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먼저 여성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클리토리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클리토리스를 자꾸 단순한 부위로 생각하지만 그건 큰 오해예요. 클리토리스는 겉으로 보이는 작은 부분만이 아니에요. 그 안쪽에는 깊은 뿌리가 있고 주변으로는 8,000개가 넘는 신경이 퍼져 있죠. 이 신경들은 소음순, 질입구, 그리고 클리토리스 주변의 부드러운 영역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부위들은 단순히 중앙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부드러운 자극에 반응해요. 제 환자 65세 최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최영희 씨는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지만 남편이 늘 서두르며 특정 부위만 자극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꼈다고 했어요. 박사님, 저는 그냥 참았어요. 남편이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클리토리스 주변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기 시작하자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알았어요. 그녀의 미소가 아직도 기억나네요. 과학적으로도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클리토리스 주변의 부드러운 자극은 단순히 신체적인 쾌감을 주는데 그치지 않아요. 뇌에서 옥시토신,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물질이 분비되죠. 이 호르몬은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심지어 혈압까지 낮춰줍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부드러운 스킨십은 옥시토신 분비를 30% 이상 늘리고 이는 부부가 서로에게 더 깊은 신뢰를 느끼게 한다고 해요. 최영희 씨 부부는 이 방법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다시 열었고 침실에서의 시간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따뜻한 교감의 순간으로 바뀌었죠. 그렇다면 왜 이런 부드러운 접근이 중요할까요? 여성의 몸은 단순히 자극의 강도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몸이 함께 준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쾌감을 느낍니다. 70세 이수진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남편이 저를 급하게 다룰 때면 마음이 다쳤어요. 하지만 천천히, 부드럽게 다가오니까 저도 모르게 몸이 반응하더라고요. 이수진 씨의 남편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클리토리스 주변의 소음순이나 질 입구 같은 영역을 천천히 어루만지는 법을 배우고 나서 부부관계가 달라졌다고 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아내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여성의 몸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클리토리스 근처에 부드러운 터치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허벅지 안쪽이나 대음순의 가벼운 접촉에 더 반응하죠. 중요한 건 아내의 반응을 세심히 관찰하는 거예요. 호흡이 빨라지는지, 몸이 살짝 움직이는지, 미소가 번지는지, 이런 작은 신호들이 여러분을 정원에 올바른 길로 안내해 줄 거예요. 제 환자 67세 박미영 씨는 남편이 이런 신호를 읽기 시작하면서 마치 처음 만난 연인처럼 설레더라고 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체적 변화가 아니라 부부가 다시 서로를 새롭게 발견한 순간이었죠. 여러분, 여성의 몸은 서두르며 밟아버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천히, 부드럽게 거닐며 그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정원을 이해하는 첫걸음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다음 소파트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몸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차이를 이해하면 어떻게 더 깊은 교감을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한 걸음 더 내디뎌 봅시다. 여러분, 사랑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두 사람의 대화예요. 남성과 여성은 같은 순간을 공유해도 전혀 다른 것을 느낍니다. 남성은 종종 목표를 향한 직선적인 여정을 즐기지만 여성은 그 여정의 분위기와 감정에 더 깊이 반응하죠.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부부관계를 더 따뜻하고 깊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오늘은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차이를 어떻게 다리 삼아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박정수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박정수 씨는 45년간 아내와 함께하며 늘 성실한 남편이 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털어놓았죠. 여보, 당신은 늘 목표만 향했어요. 저는 그저 기계처럼 느껴졌어요. 이 말은 박정수 씨에게 큰 충격이었죠. 그는 아내를 기쁘게 하고 싶었지만 정작 아내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던 겁니다. 박사님,
저는 그저 잘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의 목소리엔 후회와 혼란이 묻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어딘가 어긋났던 순간이요. 남성과 여성의 몸은 다르게 반응해요. 남성은 종종 빠르고 강렬한 쾌감을 추구합니다. 마치 스위치를 누르면 즉각 결과가 나오는 기계처럼요. 하지만 여성의 쾌감은 감정의 물결에서 시작됩니다. 스웨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신뢰와 애정이 깊은 환경에서 오르가즘에 더 쉽게 도달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클리토리스 주변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뇌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행복감과 유대감을 키우죠. 반면 너무 강하거나 급작스러운 자극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늘릴 수 있어요. 67세 이영미 씨는 남편이 서두를 때마다 마음이 다쳤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천천히 부드럽게 다가오자 그녀는 마치 처음 사랑을 시작한 것처럼 설렜다고 말했죠. 이 차이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여성의 쾌감은 마음과 분위기에 크게 좌우됩니다. 제 환자 69세 김수진 씨 부부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김수진 씨의 남편은 늘 침대에서 빨리 끝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다고 해요. 하지만 어느 날 아내와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누고 부드럽게 스킨십을 시작하자 전혀 다른 경험이 됐어요. 박사님, 아내가 저를 진짜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죠. 이 부분은 단순한 신체적 접촉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감정적 연결이 강할 때 신체적 쾌감도 더 깊게 느낍니다. 이는 뇌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아내의 마음을 먼저 여는 거예요. 70세 최민호 씨는 아내와의 대화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박사님, 저는 아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물어보니까 아내가 부드러운 손길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클리토리스 주변을 급하게 자극하던 습관을 버리고 소음순이나 허벅지 안쪽 같은 부위에 천천히 손을 대기 시작했죠. 그 결과 아내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느껴졌다고 했어요. 이런 작은 변화가 부부의 침실을 다시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었죠. 이 모든 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성의 몸은 기계가 아니라 감정과 신뢰로 반응하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아내의 호흡, 미소, 작은 몸짓을 세심히 관찰한다면 그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사랑의 대화가 됩니다. 제 환자 65세 윤혜정 씨는 남편이 자신의 반응을 살피기 시작하면서 마치 다시 연애하는 기분이었다고 했어요. 그녀는 남편의 손길이 부드러워질수록 마음도 열렸고 부부관계가 더 깊어졌다고 말했죠. 여러분, 아내의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급하게 스위치를 찾으려 하지 말고 그녀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 보세요. 그 과정에서 부부는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들을 알려드릴게요. 5가지 황금 기술로 여러분의 침실을 사랑의 정원으로 바꿔볼 준비 되셨나요?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이제 실전 시간이에요. 여성의 몸을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정원은 서두르며 밟아버리는 곳이 아니라 천천히 거닐며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곳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성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섬세한지, 그리고 부드러운 접근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했죠.
오늘은 그 이해를 바탕으로 아내와의 시간을 더 따뜻하고 특별하게 만들 5가지 황금 기술을 소개할게요. 이 기술들은 어렵지 않아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죠. 자, 함께 정원을 거닐어 볼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기술은 정원 문 두드리기입니다. 정원에 들어가기 전에 문을 가볍게 두드리듯 아내의 몸도 부드럽게 준비해야 해요. 허벅지 안쪽이나 대음순 같은 부위에 가벼운 키스를 시작해보세요. 혀는 아직 쓰지 말고 손이나 입술로 부드럽게 터치하세요. 이 작은 손길은 긴장을 풀어주고 아내가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제 환자 68세 김용호 씨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 방법을 시도한 후 아내가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그는 손끝으로 허벅지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아내의 미소를 보았고 그 순간이 부부에게 새로운 시작이 됐죠. 두 번째는 정원 산책입니다. 이제 정원 안으로 들어왔다면 천천히 산책하듯 음부 주변을 탐색해보세요. 평평한 혀로 부드럽게 리듬을 유지하며 소음순이나 클리토리스 주변을 따라 움직여보세요.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춤추듯 일정한 속도와 부드러움으로 진행하세요. 70세 이정민 씨는 이 기술을 배우고 나서 아내가 마치 따뜻한 물결이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었다고 전했어요. 그는 급하게 자극하던 예전 습관을 버리고 천천히 리듬을 타는 법을 연습했죠. 그 결과 아내의 호흡이 점점 깊어지며 서로의 시간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세 번째는 꽃봉오리 주변을 가볍게 터치하는 겁니다. 클리토리스는 정원의 가장 예쁜 꽃봉오리 같아요. 하지만 이 꽃봉오리를 직접 누르기보다는 그 주변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야 해요. 클리토리스 중심은 민감하기 때문에 주변의 소음순이나 질 입구를 가볍게 터치하며 반응을 살펴보세요. 67세 오미영 씨의 남편은 이 방법을 처음 시도했을 때 아내가 처음으로 불편함 없이 편안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는 손가락이나 혀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클리토리스 주변을 자극했고 아내의 미소가 점점 커지는 걸 보며 자신감이 생겼죠. 이 기술은 단순히 신체적인 접촉이 아니라 아내의 반응을 세심히 살피는 과정이에요. 네 번째는 따뜻한 숨결 불기어입니다. 이건 정원의 따스한 바람을 불어넣는 순간이에요. 혀, 호흡, 입술을 번갈아 사용해 따뜻함을 전해보세요. 예를 들어 부드럽게 혀로 터치한 뒤 따뜻한 숨을 불며 입술로 가볍게 스치세요. 이 변화는 아내에게 예상치 못한 편안함을 줍니다. 65세 최수영 씨는 남편이 이 방법을 시도하자 마치 온몸이 따뜻한 햇살에 감싸인 기분이었다고 했어요. 그녀는 남편의 숨결이 닿을 때마다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열리는 걸 느꼈다고 말했죠. 이 기술은 단순하지만 부부간의 신뢰와 친밀감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파도를 기다리기입니다. 이건 정원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하는 기술이에요. 아내가 오르가즘 직전에 이르렀을 때 잠시 멈추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 사랑해 라고 말해보세요. 이 순간은 단순한 신체적 쾌감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시간이 됩니다. 69세 박진수 씨는 이 기술을 처음 시도했을 때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당신이 이렇게 다정할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그는 멈추는 게 어색했지만 아내의 눈을 보며 사랑을 전하는 순간 부부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죠. 이 5가지 기술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건 기술 자체보다 아내의 반응을 세심히 살피는 마음이에요. 제 환자들처럼 여러분도 이 기술들을 하나씩 실천하며 아내와의 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깊은 교감을 나누는 과정이에요. 다음 소파트에서는 이 기술들을 더 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연습법과 주의점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정원을 더 깊이 탐색해볼까요? 여러분,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대화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5가지 황금 기술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과 몸을 이해하는 과정이었죠. 하지만 이런 기술은 연습 없이 완성되지 않아요. 마치 새로운 춤을 배우듯 처음엔 어색해도 꾸준히 시도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오늘은 이 기술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연습들은 여러분과 아내를 더 가까워지게 할 뿐 아니라 서로의 신뢰를 쌓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자, 함께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연습법은 간단하지만 강력해요. 바로 거울 앞에서 손동작 연습하기입니다.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내어 거울 앞에 서서 부드러운 터치를 상상해보세요. 손가락으로 허벅지 안쪽이나 대음순을 가볍게 쓰다듬는 동작을 연습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힘을 주지 않고 마치 부드러운 바람이 스치듯 움직이는 거예요. 제 환자 69세 정민수 씨는 처음엔 이 연습이 어색했지만 매일 5분씩 거울 앞에서 손동작을 연습했어요. 박사님, 처음엔 웃겼어요. 내가 뭘 하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하다 보니 손에 감각이 생기더라고요. 그는 이 연습을 통해 아내의 몸을 더 섬세하게 다룰 수 있게 됐고 아내도 그의 손길이 달라진 걸 느꼈다고 했어요. 두 번째 연습법은 아내와 함께 10분 스킨십 시간 정하기입니다. 이 시간은 삽입이나 오르가즘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의 몸을 부드럽게 탐색하는 시간이죠. 저녁에 10분 정도 시간을 정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허벅지 안쪽이나 소음순 주변을 가볍게 터치해보세요. 67세 이혜진 씨 부부는 매주 일요일 저녁 절분을 스킨십 시간으로 정했어요. 박사님, 처음엔 쑥스러웠어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라고 말해줬고 그게 큰 힘이 됐죠. 이혜진 씨는 아내와 대화를 나누며 어떤 터치가 편안한지 물었고 그 대화가 부부 사이의 벽을 허물었어요. 이 연습은 단순한 기술 연습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여는 과정이에요. 이제 주의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클리토리스 중심을 강하게 자극하면 빠르게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해예요. 강한 자극은 통증을 줄 수 있고 아내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죠. 70세 김태영 씨는 과거에 이런 실수를 했어요. 박사님, 저는 빨리 하면 더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내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제 조언을 따라 부드럽게 천천히 자극하는 법을 연습했고 아내가 이제야 편안하다고 말할 때까지 꾸준히 노력했죠. 천천히 하는 건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부가 더 깊이 연결되는 지름길이에요. 두 번째 주의점은 아내의 반응을 관찰하기입니다. 아내의 몸은 말없이 많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호흡이 빨라지는지, 골반이 살짝 움직이는지, 손으로 여러분을 가볍게 잡는지 이런 신호들이 좋은 길잡이가 돼요. 65세 윤미숙 씨는 남편이 자신의 반응을 세심히 살피기 시작하면서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설레더라고 했어요. 그녀의 남편은 호흡과 몸짓을 관찰하며 터치를 조절했고 그 과정에서 부부는 서로에게 더 가까워졌죠. 이 관찰은 단순한 기술 이상이에요.
아내의 마음을 읽고 그녀가 편안함을 느끼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죠. 마지막으로 이 연습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데 그치지 않아요. 신뢰와 교감을 쌓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68세 최동규 씨는 아내와 매일 밤 9분씩 손을 잡고 대화하며 스킨십을 시작했어요. 박사님,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내가 웃기 시작했어요. 그 미소가 저한테 큰 힘이 됐죠. 이 부분은 기술을 연습하며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침실에서의 시간이 더 따뜻해졌어요. 여러분도 이런 작은 연습을 통해 아내와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어요. 이 연습법과 주의점은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건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아내와 함께 웃으며 대화하며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이 과정은 부부가 서로를 다시 발견하는 여정이기도 해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기술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고급 비밀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비밀들은 여러분의 침실을 더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더 깊은 정원을 탐험해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여성의 몸을 정원처럼 부드럽게 거니는 법을 배웠어요. 5가지 황금 기술을 통해 아내의 마음과 몸을 세심히 어루만지는 방법을 알게 됐죠. 하지만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가겠습니다. 단순한 기술을 넘어 부부의 교감을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 3가지 고급 비밀을 공개하려 해요. 이 비밀들은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연결하는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줄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자, 함께 정원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비밀은 2손 모두 사용하기입니다. 사랑의 손길은 한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손으로는 아내의 가슴을 부드럽게 안고, 다른 손으로는 허벅지 안쪽이나 아랫배를 천천히 쓰다듬어 보세요. 이 다중 터치는 아내에게 온몸이 따뜻하게 감싸이는 느낌을 줍니다. 제 환자 71세 김태호 씨는 이 방법을 처음 시도했을 때 아내의 반응에 깜짝 놀랐어요. 박사님, 아내가 처음으로 온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저한테 큰 자신감을 줬죠. 그는 한 손으로 가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다른 손으로 허벅지를 가볍게 쓰다듬었고, 그 순간 아내의 미소가 점점 커졌다고 했어요. 이 비밀은 단순히 신체적인 접촉이 아니라 아내가 전신으로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다중 자극은 여성의 뇌에서 옥시토신과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 쾌감을 30% 이상 높인다고 합니다. 2번째 비밀은 몸의 신호듣입니다. 아내의 몸은 말없이 많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녀의 호흡이 빨라지는지, 골반이 살짝 움직이는지, 손으로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잡는지, 이런 신호들은 아내가 편안함과 기쁨을 느끼는 길잡이예요. 67세 이수진 씨는 남편이 이 신호들을 세심히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부부 관계가 달라졌다고 했어요. 박사님, 남편이 제 호흡을 살피며 터치를 조절하니까 처음으로 긴장이 풀렸어요. 그녀의 남편은 아내의 호흡이 깊어질 때 속도를 늦추고 골반이 움직일 때 부드럽게 반응했죠. 이 과정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만들어줬어요. 여러분도 아내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그 신호들은 사랑의 대화를 이어가는 비밀 언어입니다. 3번째 비밀은 폭포 기술입니다. 이건 정원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하는 방법이에요. 아내가 오르가즘 직전에 이르렀을 때 입술로 클리토리스를 부드럽게 감싸고 동시에 손으로 아랫배를 가볍게 마사지해 보세요. 이 기술은 단순한 자극을 넘어
전신 오르가즘을 유도할 수 있어요. 69세 박미영 씨는 남편이 이 방법을 시도한 후 마치 온몸에 따뜻한 물결이 퍼지는 느낌이었다. 고 했어요. 그녀는 남편의 손길과 입술이 조화를 이루며 처음으로 깊은 쾌감을 느꼈다고 말했죠. 연구에 따르면 이런 다중 자극은 여성의 쾌감을 50% 이상 높이고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한다고 해요.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아내의 반응을 살피며 그녀가 편안함을 느낄 때까지 천천히 진행하세요. 이 세 가지 비밀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아내의 몸과 마음을 세심히 이해하고 그녀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과정입니다. 제 환자 70세 최영철 씨는 이 비밀들을 실천하며 아내와의 시간을 완전히 바꿨어요. 박사님, 전에는 그냥 끝내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이젠 아내의 미소를 보는 게 제 목표가 됐죠.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체적 변화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다시 발견한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비밀들을 하나씩 시도하며 아내와의 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 이 비밀들은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건 완벽하려 애쓰지 않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아내와 함께 웃으며 서로의 반응을 나누며 나아가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기술들을 실천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4가지 금기를 알려드릴게요. 이 금기들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내에게 진정한 사랑으로 전해지도록 도와줄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정원의 더 깊은 비밀을 탐험해 볼까요? 여러분, 사랑은 기술만큼이나 마음의 배려에서 완성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고급 비밀들은 아내의 몸과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라도 잘못된 접근은 오히려 거리감을 만들 수 있어요. 오늘은 부부의 시간을 더 따뜻하고 특별하게 지켜줄 4가지 금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금기들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며 사랑을 키우는 비결이에요. 자, 이 금기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아내와의 시간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법을 배워볼까요? 첫 번째 금기는 청결 유지 점유입니다. 작은 배려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스킨십을 시작하기 전 손과 구강, 그리고 수염까지 깨끗이 관리하세요. 특히 구강 위생은 매우 중요해요. 68세 김영수 씨는 과거에 이 점을 간과했다가 아내가 불편함을 느꼈다고 털어놨어요. 박사님, 저는 몰랐어요. 아내가 말해주기 전까지 위생이 그렇게 중요한 줄이요. 그는 샤워 후 깨끗한 상태로 스킨십을 시작하자 아내가 훨씬 편안해했다고 했어요. 따뜻한 물로 손을 씻고 칫솔질로 입안을 상쾌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아내는 여러분의 세심한 마음을 느낄 거예요. 이 작은 배려는 단순한 위생 이상으로 아내를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금기는 오르가즘 강요 금지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아내가 매번 절정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큰 오해예요. 그런 압박은 오히려 아내에게 부담을 주고 거리감을 만들 수 있죠. 66세 이수진 씨는 남편의 강요로 오랫동안 불편함을 느꼈다고 했어요. 박사님, 남편이 왜 안 되지? 라고 묻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그냥 편안하고 싶었는데요. 그녀는 남편과 솔직히 대화한 후 오르가즘을 목표로 하지 않고 서로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부부는 더 자유롭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까워졌죠. 연구에 따르면 오르가즘에 대한 압박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쾌감을 방해한다고 해요. 중요한 건 절정이 아니라 서로의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아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목표 대신 교감을 우선시하세요.
세 번째 금기는 소통 필수입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대화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묻고 아내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이 단순한 질문이 부부 사이에 신뢰를 쌓는 열쇠입니다. 70세 박진호 씨는 아내와 대화하지 않고 스킨십을 시도하다가 오해를 쌓았어요. 박사님, 저는 아내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전혀 아니었죠. 그는 제 조언을 따라 아내에게 어떤 터치가 편하네 라고 물었고 아내는 솔직히 답하며 부드럽게 천천히 해줘 라고 말했어요. 이 대화는 부부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죠. 아내의 말을 듣고 그녀의 반응을 확인하는 과정은 단순한 기술 이상이에요. 서로의 마음을 여는 문이 됩니다. 네 번째 금기는 숙제처럼 접근 금지입니다. 기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아내는 시험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랑은 공식이 아니라 감정의 교류예요. 67세 최미영 씨는 남편이 기술을 하나씩 따라하려다 오히려 어색해졌다고 했어요. 박사님, 남편이 마치 체크리스트를 따라하듯 했어요. 저는 그냥 따뜻한 마음을 원했는데요. 그녀의 남편은 제 조언을 듣고 기술에 얽매이지 않고 아내의 미소와 호흡을 살피며 자연스럽게 다가가기 시작했죠. 그 결과 부부는 서로의 시간을 더 진심으로 즐기게 됐어요. 중요한 건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아내와의 교감이에요. 그녀의 반응을 느끼며 마음을 담아 다가가세요. 이 네 가지 금기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에요. 아내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녀의 마음을 세심히 헤아리는 과정입니다. 제 환자 69세 윤태식 씨는 이 금기들을 지키며 아내와의 시간을 완전히 바꿨어요. 박사님, 전에는 그냥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젠 아내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해요.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그의 이야기는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읽는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어요. 여러분도 이 금기들을 기억하며 아내와의 시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보세요. 이 금기들은 어렵지 않죠. 중요한 건 완벽하려 애쓰지 않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아내와 함께 웃으며 대화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기술과 배려가 침실 밖에서도 이어져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사랑은 침대 위에서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일상 속 작은 다정함이 부부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줄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더 넓은 사랑의 정원을 탐험해 볼까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침실에서만 꽃피는 게 아니에요. 침실 밖, 일상 속에서 나누는 작은 다정함이 부부의 마음을 더 깊게 연결해 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성의 몸을 섬세하게 이해하고 부드러운 기술과 배려로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일상에서부터입니다. 아침에 나누는 따뜻한 미소, 저녁에 건네는 작은 칭찬, 잠들기 전에 포옹 같은 순간들이 부부 관계를 더 따뜻하고 특별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침실 밖에서 시작되는 사랑의 비밀을 함께 나눠볼게요. 자, 이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드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제 진료실에서 만난 73세 윤재영 씨 부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윤재영 씨는 은퇴 후 아내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면서 서로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느 날 그는 제 조언을 따라 매일 아침 아내를 포옹하며 좋은 아침이야 라고 인사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 작은 습관이 부부의 하루를 바꿨어요.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남편이 아침에 저를 안아주니까 다시 여자로 보이는 기분이었어요. 그 한마디가 윤재영 씨에게 큰 힘이 됐죠. 그는 아내의 미소를 보며
마치 다시 연애하는 기분이었다고 했어요. 이 부부는 포옹이라는 간단한 행동으로 서로의 마음을 다시 열었고 침실에서의 시간도 더 따뜻해졌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 정말 간단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아내에게 오늘 참 예쁘네 라고 칭찬해보세요. 이 작은 말이 아내의 하루를 밝게 만듭니다. 70세 김영철 씨는 아내에게 매일 아침 한마디씩 칭찬을 건네기 시작했어요. 박사님, 처음엔 쑥스러웠어요. 근데 아내가 웃기 시작하니까 저도 기뻤죠. 그는 그 옷 정말 잘 어울려 같은 간단한 말로 아내의 기분을 띄웠고 그 결과 부부는 저녁에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연구에 따르면 일상적인 칭찬은 부부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25%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또 다른 쉬운 방법은 집안일을 돕는 거예요. 설거지를 함께 하거나 아내가 좋아하는 차를 끓여주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68세 이정호 씨는 매일 저녁 설거지를 도우며 아내와 농담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박사님, 설거지하면서 아내와 깔깔 웃었어요. 그 시간이 우리를 다시 가깝게 했죠. 이정호 씨는 설거지를 하며 아내의 손을 살짝 잡거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고 아내는 당신이 이렇게 다정할 줄 몰랐다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일상 속의 다정함은 침실에서의 시간을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잠들기 전 5분간 어깨 마사지도 강력한 방법이에요. 65세 최미영 씨는 남편이 잠들기 전 어깨를 마사지해주기 시작하면서 부부 관계가 달라졌다고 했어요. 박사님, 그 5분이 저한테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시간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진짜 생각하는구나 싶었죠. 이 마사지는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아내에게 당신이 소중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이었어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일상적 스킨십은 옥시토신 분비를 30% 늘리고 부부간의 신뢰와 친밀감을 높인다고 해요.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으로 서로의 마음을 더 가깝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물질입니다. 중요한 건 여성은 침대 위에 15분보다 하루 종일의 관심을 원한다는 거예요. 67세 박수진 씨는 남편이 일상에서 다정해지자 침실에서의 시간도 더 자연스러워졌다고 했어요. 그녀는 남편이 아침에 커피를 건네며 오늘 하루 잘 보내라 고 말할 때 그 작은 배려가 침실에서의 편안함으로 이어졌다고 느꼈죠. 여러분, 아내는 여러분이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늘 느끼고 있어요. 일상 속의 작은 다정함이 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한 번 아내의 손을 잡거나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잠깐의 포옹을 나눠보세요. 제 환자 69세 윤태식 씨는 이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며 아내와 다시 연애하는 기분이라고 했어요. 그는 아내가 설거지할 때 옆에서 농담을 던지거나 저녁에 산책하며 손을 잡았고 그 순간들이 부부의 시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었죠. 여러분도 오늘 저녁 아내에게 작은 다정함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부부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들 거예요. 이 일상적인 사랑의 비밀은 침실에서의 시간을 더 풍성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런 사랑이 여러분의 건강에도 놀라운 이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 파트에서는 부부의 사랑이 심장 건강, 수면, 면역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사랑과 건강의 연결고리를 탐험해볼까요? 여러분, 사랑은 단순히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부부의 충만한 성생활은 즐거움뿐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강력한 보약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성의 몸을 섬세하게 이해하고 부드러운 기술과 일상 속 다정함으로 사랑을 키우는 법을 배웠죠.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은 단지 부부관계를 깊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 전체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은 충만한 성생활이 가져오는 5가지 건강 이점을 함께 살펴보며 왜 사랑이 최고의 건강 비결인지 알아볼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이 멋진 여정을 함께 시작합시다. 첫 번째 이점은 심혈관 건강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시간은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운동이에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성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50%나 줄어든다고 해요. 달콤우. 이는 성생활이 가벼운 유산소 운동처럼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안정시키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70세 최동훈 씨는 부부관계를 다시 시작한 후 이렇게 말했어요. 박사님, 예전엔 가슴이 답답했는데 요즘은 몸이 가벼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졌죠. 그는 아내와의 스킨십을 늘리며 심장 건강이 좋아졌고 일상에서도 더 활기찬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 사랑은 심장을 뛰게 하는 최고의 약이에요. 두 번째는 전립선 보호입니다. 남성 여러분,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전립선암 위험이 33% 낮아진다고 해요. 이는 사정이 전립선 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정체를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68세 이영수 씨는 이 사실을 알고 꾸준히 스킨십을 실천했어요. 박사님, 전에는 전립선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병원에서 좋은 결과만 나오네요. 그는 아내와의 시간을 늘리며 건강도 챙겼고 부부 관계도 더 돈독해졌죠. 사랑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남성의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세 번째 이점은 숙면 도움입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성생활이 그 답이 될 수 있어요. 성관계 후에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들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65세 박미영 씨는 남편과 스킨십을 늘린 후 잠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박사님, 예전엔 밤마다 뒤척였어요. 근데 요즘은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나면 꿀잠을 자요. 그녀는 남편과의 따뜻한 시간이 불면증을 줄이고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게 했다고 말했죠. 연구에 따르면 성생활은 수면의 질을 40%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밤 아내와의 시간을 통해 달콤한 잠을 선물 받아 보세요.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겨울마다 감기에 걸리시나요? 부부의 스킨십이 면역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 1, 2회 스킨십은 면역체계를 활성화해 감기 걸릴 확률을 30% 줄인다고 영국 연구에서 밝혔어요. 이는 스킨십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세포를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67세 윤재영 씨는 아내와 손잡기, 포옹 같은 일상적 스킨십을 늘린 후 감기에 걸리는 일이 줄었어요 라고 했어요. 그는 아내와 함께 산책하며 손을 잡거나 저녁에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며 건강과 사랑을 동시에 챙겼죠. 사랑은 여러분의 몸을 감기로부터 지켜주는 따뜻한 보호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성생활은 노화지연에 기여합니다. 젊음을 더 오래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성생활은 피부 탄력을 높이고 치매 위험을 줄이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성생활은 피부에 좋은 호르몬을 분비해 주름을 줄이고 뇌 활동을 촉진해 치매 위험을 28% 낮춘다고 해요.
69세 최수진 씨는 부부관계를 다시 시작하며 얼굴에 생기가 돌고 기억력도 좋아진 기분이라고 했어요. 그녀는 남편과 스킨십을 나누며 웃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 웃음이 삶의 활력을 더해줬죠. 사랑은 단순한 순간이 아니라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 5가지 이점은 사랑이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임을 보여줍니다. 제 환자들처럼 여러분도 아내와의 시간을 통해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스킨십, 따뜻한 대화,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예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며 어떻게 이 사랑을 지속하고 더 많은 희망을 나눌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부터 사랑의 보약을 시작해 볼 준비 되셨나요? 함께 마지막 여정을 향해 나아갑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의 정원을 함께 거닐며 부부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 비밀들을 나눴습니다. 성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서로의 마음을 열고 용기를 내어 사랑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되새겨 볼까요? 여성의 몸을 섬세히 이해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다가가며 일상 속 작은 다정함으로 신뢰를 쌓는 법,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심장 건강, 숙면, 면역력 강화 같은 놀라운 이점으로 돌아온다는 사실까지요. 이 여정은 여러분과 아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15세 장민수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20년 넘게 아내와 멀어진 채로 살았어요. 침실은 차갑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까라고 물었고 작은 스킨십부터 시작했어요. 아침포옹, 저녁에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잠들기 전 손을 잡는 순간들. 박사님, 아내가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그 미소가 제 삶에 빛을 가져왔죠. 장민수 씨의 목소리엔 기쁨과 희망이 가득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여러분도 충분히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밤 작은 용기를 내어보세요. 아내에게 따뜻한 포옹을 건네거나 오늘 참 예쁘네 라고 말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부부의 시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고 건강과 행복까지 선물할 거예요. 이 여정은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실수해도, 어색해도 서로 웃으며 나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더 깊은 정원으로 피어나길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아내와 어떤 다정함을 나눴는지, 어떤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은지, 같은 작은 이야기가 다른 부부들에게도 큰 용기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이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으로 퍼져나갈 거예요. 사랑과 건강으로 가득한 삶. 지금 시작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